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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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셋이 간만에 모인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야 뭐 지난번에 스미님 둘이 같이 했고. 그렇죠. 네. 네. 탄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네. 이제 오더가. 네. 그래서 빠지게 됐는데 지금 한 2주 쉬고 오니까 네.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런 부담은 좀 안 주셨으면. 네. 알겠어요. 네. 이번 달에서 오늘이 제일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 다행이에요. 중에. 네.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네. 아, 그래요? 평소엔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오늘 화장 잘 먹었어요. 뭐죠? 네. 감기 안 걸리셨나요? 다들 괜찮으세요? 저는 약간 네. 목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저도 감기 걸렸다가 떨어졌다가 걸렸다 떨어졌다 계속 그러네요. 반복했어요. 음. 네. 지난번 야외 방송 때도 좀 감기 감기가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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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환절기랑. 네. 환절기랑 또 다시 감기가 유행하더라고요. 탄사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은 덕분인지 네. 네. 이번에는 감기에 안 걸렸어요. 아, 다행히. 그래요? 제가 원래 환절기마다 걸리는데 네. 지금 손 세정제를 사서 애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좋죠. 손세정제 이용하는 게. 네. 저도 해마다 감기가 걸려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꼭 걸리는데, 네. 손을 잘 닦고 나서부터 감기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병적으로 닦고 있어요, 요새. 저는 메르스 때는 네. 진짜 열심히 닦았거든요. 네. 걸렸어요? 아니. 그래서 잘 지나갔는데 네. 지금 뭐 손만 잘 닦아도, 손 잘 닦으면 네. 어디서 보니까 손만 잘 닦아도 암을 예방한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정도로 손을 잘 닦으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네. 네.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아니 방금 손 세정제 얘기하는데 네. 네. 뭐 저기 협찬 광고 들어왔나? 아, 이 생각이 갑자기 그랬으면 좋겠다.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잘 네. 닦았더니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손 세정제가 뭐냐면 뭐 핑퐁인데요. 이러면서 네. 얘기하는 줄. 핑퐁이. 진짜. 네. 제가 개발해서 팔고 싶네요. 네. 네. 진짜 만들어봐요. 이런 네? 식으로 광고해도 재밌겠다. 근데 네. 진짜. 오므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손세정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크하다가. PPL이네, PPL. 그죠? 괜찮다. 저희 협찬 광고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드릴게요. 네. 10분 간격으로. 10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종이컵. 그쵸. 만약에 종이컵이라고 한다면, 그때 일이었습니다. 종이컵. 그는 어쩌고 그죠. 손 세정제면, 그 세정제로 닦았더라면 귀신을 안 만났을 텐데. 재밌다, 그거. 네. 네. 그 세정제로 닦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진짜 말도 안 된다. 괜찮다. PPL은 약간 병 마셔야지 더 마신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이 많이 남겠네요. 네. 네. 여러분의 협찬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들. 오랜만이네요, 이거. 네. 상업적인 멘트. 메일 상업적인 주세요. 멘트. 너무 안 네. 했어, 제가. 요새. 메일 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 그만 끊고요. 네. 네. 역시 진행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 할 때 개판이었어요. 저는 바로바로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아니요. 네. 이렇게 통제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무서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네.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 좋죠.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주제가 자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준비한 이야기는 실제 대학교에 떠도는 괴담이에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들 알다시피 학생 수에 비해 강의동이 매우 한적한 편이잖아요. 건물들 사이 간격도 넓고 텅 비어있는 강의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층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평소와 다름없이 어떤 두 학생이 빈 강의실에 남아서 수다를 떨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기 편리하도록 한 명을 A 학생, 다른 한 명을 B 학생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하는데 두 학생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누군가 같이 강의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그 B 학생은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영적인 감각을 조금 느끼는 친구였는데 계속 누가 있는 느낌이 든다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네. B 학생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화장실로 가요. 근데 갑자기 A 학생이 그날따라 너무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 뒤에 숨었다 딱 놀래켜주는 장난을 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B 학생이 화장실 가는 길을 뒤따라가요. 그래서 B 학생이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B 학생이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얼굴이 약간 이상했대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보이기도 했고 상기되어서 자꾸 두리번 거리더래요. 그래서 A가 원래 기다렸다가 딱 장난치려고 했는데 멈추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이제 B 친구한테 물어요. B가 얘기해요. 혹시 여기 누가 있었어? A 학생은 여기 봐. 화장실 문도 다 열려있고 누가 있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B는 자꾸 누가 말하는 것 같아. 분명히 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학교가 공동묘지를 헐고 지었다는 사실을 그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지방 학교라서 이제 산속에 있었는데 원래 학교 자체가 약간 음침한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기분 탓이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A가 계속 장난을 또 치려고 야, 귀신이 있는 곳에 노크를 하면 귀신이 대답해준대. 우리 한번 쳐볼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곳에 노크를 해요. 똑똑똑 하면서 거기 누구 있으세요? 있으시면 3번 노크해주세요. 했대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두 학생이 웃으면서 이제 안도하면서 거봐 아무도 없잖아 하면서 딱 나가려는 찰나 그 A 학생이 두드렸던 그 화장실 칸에서 똑똑똑 이렇게 정확히 3번 소리가 났대요. 순간 이 A 학생이랑 B 학생은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울면서 화장실을 뛰쳐나왔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똑똑똑 노크로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소리가 손으로 치는 소리가 아니었대요. 굉장히 둔탁한 소리였는데 마치 머리를 세게 문에 3번 부딪히는 소리였대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 한 대학에 2014년도에 있었던 그래요? 네, 실제 이야기고 얼마 안 됐네요. 그게 학생들 사이에 도는 그런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학생이 있던 층에 아무도 없었대요. 대학교도 은근히 괴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실에 가서 네. 똑똑똑 하고 귀신한테 거기 계신가요? 라고 하면 귀신이 대답해 준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거 무섭다. 화장실. 짤막한 거 하나 네.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짤막한 거예요. 네.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모인 자리였는데 이제 한 친구가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을 이제 두들겼어요. 근데 안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누구 했지? 하고선 둘러보는데 조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야 누구야? 그러면서 오래 걸려? 근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에서 그 조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장실 누구지? 하고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고 이것도 대학교 괴담이던가? 그런데 고등학교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문을 두들기면은 없던 존재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요? 나타난다. 뭐 네.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실험 한번 해보자 해서 두들겨 본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없어 처음에. 또 계세요? 하는데 안에서 노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안에 누구 있어요? 하니까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안에 혹시 혼자세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여러 명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수만큼 노크 해주세요. 애들이 반전이네. 네. 엄청 많았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 워낙 유명하죠. 살짝씩 움츠리고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화장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태봤는데 네. 그 지방이 어느 대학인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인데 제가 학교 이름은 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네. 검색해보면 되지 뭐. 근데 저는 마지막에 머리를 부딪히는 네. 소리였다. 왜 이것도 무서웠어요. 머리로 했을까? 그러게요. 뭔가 또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이 있으니까 머리로 했겠죠. 나는 둔탁하다고 해서 사실 난 그 생각했어요. 발. 근데 귀신은 발이 없잖아요. 아니 목을 매달아서. 퉁. 네. 퉁 이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지.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딱 그 타이밍에 가서 노크를 했던 거고. 무섭네요. 미안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 다닐 때 네. 그런 괴담이 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무용실에서 누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네. 밤에 거기서 춤을 추면 네. 귀신이 보인다. 아니 꼭 그 무용실에는 귀신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네. 다닐 때 진짜 자살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세상에. 네. 혹시 미술실 뭐 이런 데는 없어요? 디자인과나. 그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 건물이 그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 옥상에서 예전에 누군가 뛰어내렸다고 그래서 옥상으로 가는 문을 닫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진짜 뭐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들 선배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뭐 밤에 그 위에 건물 옥상을 올려다보면 한 여자가 그 난간을 따라 걷고 있다고 팔을 양팔 벌리면서 뭐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무서워. 아 근데 순간 난 양팔 벌려서 이제 네. 난간 따라 걷는다 그래서 90년대 뮤직비디오가 떠올랐어요. 뭐지? 하얀 맞아. 그 당시 이제 발라드 이런 거 하면 꼭 나오지 않아요? 그런 장면? 근데 걔는 네. 아픈 여자야. 아 맞아. 네. 너무 가녀리고 네. 연약하고 시한부. 꼭 그러지. 다들 그런 괴담 하나씩 있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슬미님은 없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네. 이래서 그런다. 괴담은 없었어요. 네. 괴담이 특이하게 없네. 저도 대학교 때 괴담이 없었어요. 거기가 기독교 재단이라서 그런 게 없었어. 되게 특이하네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괴담은. 근데 그러게. 여기저기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예배 수업이 있어요. 네. 채플. 네 맞아. 채플. 일주일에 꼭 그거 한 과목이 있어야 돼. 그거를 듣고 나면 귀신이 생각이 안 나.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거 듣고 있으면 졸려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무슨 얘기였지? 기독교 재단이라서 그랬나?
그럼 모르겠어요. 그런 괴담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다. 학교 옆에 되게 큰 호수가 있었어요.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 옆에 그 호수가 되게 더럽고 네. 심지어 여름엔 좀 냄새도 났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뭐 귀신 나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막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거는 조금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맞아요. 아, 호수가 있는 대학교? 네. 저도 호수가 있는 대학교였는데 네. 거기 꼭 누가 뭐 1년에 한 번씩 빠져 죽었다고. 네. 아, 유명하죠. 뭐가 유명해요. 그리고 물을 얘기해줬었잖아요. 거기 사람 죽는다고. 네. 그리고 거기가 물을 한 번씩 빼요. 더러우니까. 작은 호수인데 그럼 물을 다시 채워 넣잖아요. 근데 물을 빼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예. 학생들이 호수 옆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이거 물도 빠졌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간대요, 거기를. 왜 들어가? 근데 뭐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그 물이 빠지면 이제 흙이 있잖아요. 예. 그게 늪 같대요. 그쵸.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럴 만한 게 진짜 그 호숫가에 옆으로 학생들이 다 둘러앉아서 술을 먹는데 술이 문제야. 대학교 되면은 진탕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상태로 그러지 않을까. 거기 가서 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만취 상태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리고 난간도 되게 허술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지 좀 마요, 제발. 차라리 그냥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셔요.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혼술. 갑자기 혼술을 권하면서. 네. 네. 잔 만지고 있잖아요. 네. 그 잔 가지고 네. 저희 이제 아, 오므라 들으면서 준비 중이시죠? 네, 혼술 드세요. 그 술잔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냈잖아요. 그쵸. 진짜요? 네. 방송에서도 밝혔잖아요. 투명하게. 박사님이 이거 어떠냐라고. 네. 그거 워낙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듯이 얘기했거든요. 난 그래서, 얘기는 했어. 뇌리 네. 안에는 없네요. 진짜 지나가면서 얘기했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설민이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이번에도 연기 있나요? 연기? 연기를 해야 되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될까? 이름을 그냥 소희라고 할게요. 네. 오줌이 마려운 것을 참을 수 없게 된 소희는 공원의 공중 변소에 뛰어들었어요. 볼일을 마치고 문득 눈을 떠보니까 벽에 전화번호가 써 있었어요. 자주 있는 장난 전화용 번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번호 위에는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체중이 줄어드는 전화번호.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도 소희는 전화번호를 외워버렸어요. 그녀는 몸무게가 70kg나 되는 체격이 제법 있는 여자였는데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상당히 마른 몸이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 마음처럼 공부가 되지 않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 이미 60kg를 넘겼고 대학생이 된 지금은 70kg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은 그 번호로 전화는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낼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 머릿속 한 구석에는 언제나 그 전화번호가 자리 잡고 떠나질 않았죠. 어느 날 체중계가 71kg을 가리킨 어느 날 결국 소희는 걸어보자 하고 결심했어요. 마치 몇 번이나 걸어본 것 같이 익숙하게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죠. 또르르 또르르.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이름은? 예, 이름은 소희예요. 주소는? 주소는 어디입니다. 몸무게는 65kg이요.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몇 킬로 정도 빼고 싶은데? 소희는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체형을 떠올렸죠. 아니
10kg이요. 10kg이면 되겠어? 아, 잠깐만요. 이거 정말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10kg이면 되는 거지? 아니요. 20kg이요. 20kg으로 해주세요. 20kg이면 되는 거야? 네, 20kg 빼고 싶어요. 알았다. 찰컥. 전화가 끊겼어요. 소희는 몸을 내려다봤는데 여전히 배는 축 늘어져 있었고 손목시계는 손목이 아프도록 쪼이고 있었어요. 전화한 것만으로 살이 빠진다고? 바보 같아. 생각해보면 그런 편리한 얘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전화에 관한 일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침대 안에서 양팔과 양다리가 잘려나간 소희가 발견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되게 도시괴담 네. 그런. 이것도 꽤 유명하지 않을까 어. 싶은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반전이 갑자기 섬뜩하게 다가와서 나는 그 생각했어 계속. 장기 매매. 딱 그만큼 간이랑 그렇죠. 막 콩팥 이런 거 떼가는 거 아닌가. 딱 그 무게 재가지고. 근데 그냥 아예 죽이네요. 그러게. 아니 양팔과 아. 양다리가 잘려 나갔다고 그랬지 죽었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정도면 과다출혈로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가 겨울이었으면 그때 지난번 얘기했던 특히처럼. 허리 잘린 타케타케처럼 그럴 수도 뭐, 있겠다. 출혈을 멈췄을 수도 집이 굉장히 있는데. 추워야 될 텐데. 저는 좀 다르게 상상하면서 들었어요. 어떻게? 그 남자가 귀신을 보내서 네. 괴롭혀서 살을 빠지게 하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엽다. 그래서 한 명 붙일까, 2명 붙일까, 3명 붙일까 고민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당 5kg. 근데 여성분들 65kg가 그렇게 뚱뚱한가요? 난 글쎄요. 잘 몰라서 그러나? 키가 크면 또 맞아요. 키에 따라 또 하긴 다르니까요. 키에 따라 다르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근육량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무게더라도 근육이 많으면 훨씬 슬림할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몸무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네. 되게 조심하네요. 그럼요. 엄지님이 약간 몸무게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나는 네. 너무 막 살 빼라 막 이런 그런 거 SNS에도 보면은 막 살 빼는 광고 뭐 엄청 나오잖아요. 운동하라고 막 몸 좋으신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되게 멋있고 이쁜 분들 사진 주구장창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다 이럴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별로 살이 안 쪄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배랑 가슴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진짜 이게 살을 어떻게 빼야 되나 지금. 저는 이제 살이 많이 찐 사람으로서 네. 네. 살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요. 네. 뭐 양말 신기 어려워요 혹시? 양말 신기 어려울 것까지는 없는데 양말을 오래 신으면 힘들어요. 네. 그래요?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배가 나와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양말을 대체 얼마나 오래 신길래? 그래서 양말을 굳이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뱃살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몸은 본능대로 편한 걸 찾아서 알아서 네. 적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양말 신을 때 굳이 앉아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서서 그 양반다리처럼 그 서서 네. 발을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신으면 돼요. 옆으로. 네. 그 닭싸움 하듯이. 네, 그렇게 신으면 편해요. 네. 살 빼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근데 네. 살은 빼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이 빠지지 않고 계속 점진적으로 쭉 차라리 그게 건강한 거예요.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매년 옷을 계속 사야 되고 돈도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살이 찐 채로 유지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군대에 있을 때 빠졌고. 군대 있을 땐 그쵸. 네. 빠지죠. 군대 있을 때 빠졌는데 하여튼 되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살찌면 허리에도 안 좋아서 그 허리 디스크도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서 보니까 너무 이게
살을 뺀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의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빼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쪄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슬미님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키가 크시잖아요. 제가요? 키가 되게 2m잖아요. 아니 약간 거인이야? 야구 선수 몸인 맞아, 것 같아요. 세영이 그쵸? 약간 약간 야구 야구 선수 선수 느낌 같아요. 있어. 네. 아, 그 얘기 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야구는 네. 딱이에요. 저는 친구한테 네. 그 약간 라미레즈 뭐 이런 느낌의 네. 흑인 야구 선수 같다고. 그 좋은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 딱 등발 좋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하여튼 뭐 살 얘기 나와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네, 살 빼면 좋죠.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 자,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엄지님이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혼자 방송을 할 때 네.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무서워서 그냥 두 분 계실 때 같이 해야 되겠다 한 게 있어요. 기대할게요. 그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 냄새에 관한 거예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죽을 당시에 어떻게 죽었는가 상황에 따라서 귀신이 되고 나서 풍기는 냄새가 다르다라고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목을 매서 죽은 귀신은 네.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두 분? 목을 매서 죽은 귀신. 네. 침 냄새. 침. 그렇죠. 지린내나 구린내가 난다고 해요. 입으로 그게- 나와서? 아니요. 그 목을 매면은 죽었을 때 목에 이제 몸의 근육이 풀어져요. 순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죽을 때 이제 분비물을 다 네. 배설을 되게- 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린내나 구린내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그 목을 매서 죽은 귀신들은 나타나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귀신은 단내가 난다고 하네요. 닿네요. 네. 이거는 저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단내가 난다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음독 자살한 귀신, 그러니까 농약을 먹고 죽은 귀신. 왠지 안 좋은 냄새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신트린 냄새, 신내 막 안 좋은 역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복상사한 귀신은 땀 냄새가 난대요. 이건 조금 야한 얘기라 건너뛸게요. 그리고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은 노린내가 난대요. 다 뭐 약간 연관성이 있네요. 네,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수채 냄새, 비린내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하고요. 칼에 맞고 죽은 귀신은 말 그대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요사스러운 여자 귀신은 지분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지분? 분, 얼굴에 바르는 분 있죠. 그게 썩으면 나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렇대요. 그런 냄새.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냄새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네, 집에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냄새가 나면 귀신이 음,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쵸. 냄새가 날 이유가 없는데 냄새가 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 살 때 복도에서 네. 계속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맞은편 집에서 뭐 어항이나 이런 걸 쏟았나 아니면 우리 집 어항을 쏟았나 했는데 우리 집 어항은 멀쩡하게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혹시 물 교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이끼가 가득해요. 그럼 뭐 어디지? 그 맞은편 집에도 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 그 복도 저희가 이제 2개 호수짜리가 있는 마주보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복도형 말고 계단식. 그 엘리베이터와 그 사이에 정확하게 거기에서만 비린내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찾아보고 나서 네. 거기에 혹시 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날 이유가 없잖아요. 비린내 날 이유가. 그러게요. 음. 저 가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네.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막힌. 하수구 사람 불러야 청소하셔야 되죠? 네, 사람 부르세요. 요즘 약품이 좋게 나와서 용액만 부어도 맞아요. 청소가 돼서. 요새는 부어놓고 나가면은 뻥 뚫려 있어요. 냄새도 막아주는 거 있는데. 집에 있을 때 냄새에 좀 민감하게 생각해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럼 두 분은 무슨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글쎄요. 뭐 딱히 단내겠지 뭐 단내. 반가운 냄새는 없어. 교통사고로 어차피 같은 귀신이라면 네. 네. 굳이 신트림 냄새 맡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귀신도 딱히 칼에 찔린 게 낫겠다. 칼에 찔린 거. 전 탄 거. 탄 거요? 온몸이 지금 막 녹아내렸을 텐데. 노린내가 났다고요? 아니 탄내 나는 게 낫지 않을까. 탄내. 근데 탄내는 없잖아. 노린내. 그러니까 노린내. 탄내가 노린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난 노린내라고 해서 그 고름 막 그런 냄새 생각했어요. 화상 입고 나면 고름 터지잖아요. 그런. 막 네. 소름 돋네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라이터를 잘못 만져가지고 데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엄지에 이제 그 라이터 돌 있잖아요. 그 일자. 네. 그게 자국에 딱 났는데 와 그거 나 진짜 거의 한 2주 동안 아팠나 봐. 계속 쓰라린 거예요. 물에 닿을 때마다. 대인 상처는 진짜 오래 가잖아요. 네. 막 그 부풀어 오르고. 음. 아니 손가락도 그렇게 아픈데 그 다른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넓게 화상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끔찍하다잖아요. 네. 화상 입으면. 네, 맞아요. 내가 그 뭐라 해야지 대상포진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갈비뼈 쪽에 와 그게 대상포진이 화상 입은 거랑 통증이 좀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스치기만 해도 막 아프다면서요. 네. 나 옷을 입을 때도 미치겠고 움직이는 생활을 할 때도 뭔가 옷을 살짝만 스쳐도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도 나는 갈비뼈에 났으니 망정이지 얼굴 쪽에 가까이 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뇌 쪽으로 갈 수 있는. 뭐가 그런가 봐요. 뭐가 나아요? 네, 조그맣게 뭐가 나요. 이게 보통 그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수두인가? 빨간 게 네, 뭐가 그거 한번 뿔뿔 이제 올라오는구나. 걸렸던 사람들이 잘 걸린대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걸려서 한참 고생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병원 입원하고 그게 아마 그래서 대상포진이 쉽게 걸리나 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도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주면 하지 마요.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약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한약 먹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많으시죠? 많으실 만해요. 회사가. 네. 두 분 다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일을 했어요. 새벽에 퇴근하시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이고. 토요일 날. 직장인한테 그 중요한 주말을 앗아간 거예요, 지금. 네,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큰 괴담이 아니었나. 그쵸. 그게 진짜 우리 직장 생활이 괴담이야. 화장실 문 이거 노크 난 사실 이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와, 화장실 얘기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화장실에 정말 무서운 경험 했는데 그 화장실 그 회사 화장실 가운데 칸에 항상 가는데요. 네. 볼일 보기 전에 네. 좀 물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 먼저 이게 눌렀죠. 네. 그 이걸 닫은 상태에서 또 뭐 네. 막 이렇게 뭐 올라온다면서요, 막 이렇게. 네. 딱 눌렀는데 좀 기다리다 갑자기 물이 확 하고 넘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거 슬미님이었어요? 옆 칸에 있었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아니 누가 와서 진짜? 눌러. 근데 갑자기 내 옆으로 물이 흘러오나 나 그래도 나 앉아있다 말고 두 발 들고 내가 그랬거든. 뭐야? 이렇게 한마디 외치고 거길 저기 빠르게 나갔어요. 자리를 떴거든요. 그거 슬미님이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옆 칸에 사람 있는 건 알았지만 괜찮으세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게 더 민망하지.
그리고 괜히 오해 살 수도 있고. 네. 아, 나도 당했어요, 그거 몇 번. 네. 나도 그 끝에 벽 쪽에 네. 거기서 볼일 보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물이 확 쓰나미처럼 들어와요. 하면서 막 파도 밀려오듯이. 네. 근데 그래도 막 건더기는 없으니까. 왜냐면은 그만하세요. 용변을 본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당했을 때 네. 휴지가 갑자기 다 아. 밀려 이렇게 왔었어요. 그걸 넣나 봐 거기다. 이게 그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하고 나서부터 이 변기에 이게 적응을 못해서 그 휴지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걸 꼭 눌러야 되는데 잠깐 눌렀다 떼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좀. 네. 갑자기 더러운 얘기했죠. 네. 냄새 얘기하다 보니 네. 냄새 얘기하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네. 귀신 중에 똥 냄새 나는 귀신이 있을까요? 똥통에 빠져 죽은 귀신은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똥통에 빠져 죽은 귀신. 네. 얼마나 한이 서려 있을까.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받아서 이번에 무서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탄사님 처음 시작할 때 그 표정과 네. 지금 많이 지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사이에요. 우리가 너무. 종잡을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네. 이 자식들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폐를 끼치고 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상 그러려니 해요. 네. 도대체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네. 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네. 무서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예요.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에는 늙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학생들이 귀신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분위기가 꽤 음침하고 서늘하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나는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학생들도 피하고 다른 선생님도 피해서 거의 혼자 다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용한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가끔 농담을 칠 때가 있는데 그 농담이 좀 특이했대요. 졸고 있는 학생한테 딱 다가가서 졸지 마. 네 옆에 귀신이 널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진짜 독특한 선생님이네. 그냥 이렇게 하고 무시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10년간 일했던 그 고등학교를 떠나는 날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날 이 선생님이 내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희가 귀신 선생님이라고 하지? 근데 나 진짜 귀신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이 선생님은 20대 시절에 이제 친구의 배신 그리고 실패를 겪으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매우 심약해져 있는데 항상 이럴 때 귀신이 괴롭히잖아요. 네. 언젠가부터 새벽 2시에 계속 잠을 깼대요. 이 여자 선생님이. 근데 맨 처음에는 가히 눌리듯이 정신만 깨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대요. 심지어 어느 날은 옷을 다 벗고 자기가 자고 있었대요. 옷을 입고 잤는데.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었던 거죠. 네. 이게 점점 심해져서 새벽 2시에 깨서 5시에 잠드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대요. 맨 처음에는 가위만 눌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발목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조금 지나니까 간지럼을 태우는 느낌이 들었고 또 지나니까 완전 세게 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만지는 느낌으로도 모자라 어느 날은 이제 목이 졸리는 느낌까지 들었고
그 눌리는 존재에 대한 형체가 점점 또렷해져 갔는데 그 선생님을 괴롭히는 존재가 남성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대요.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삶도 힘든데 밤마다 잠도 못 자니까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옥상에서 딱 떨어지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 누가 귀에 대고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살을 포기했고 그 밤에 또 과일을 심하게 눌렸다고 해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실패했으니까 다음 날은 이제 지하철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누가 귀에다 대고 야, 여기 뛰어들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죽으면 내가 평생 옆에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살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환청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시도한 방법이 술을 마시면서 수면제를 먹는 거였대요. 근데 수면제를 딱 먹을 때 또 환청이 들렸대요. 야, 수면제 가지고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못 죽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계속 먹었대요. 그랬더니 더 먹으라고 옆에서 더 먹어 막 이러면서도 그걸로 못 죽어 이렇게 계속 옆에서 환청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속 수면제를 먹었고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발견돼서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근데 뭐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인지 그 귀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이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샌가 머리가 다 빠져버려서 이 선생님이 머리가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녔던 거고 선생님이 마지막 날 가발을 이렇게 빼서 보여줬는데 여기가 다 골마 있었대요, 머리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점집을 이제 찾아다녔는데 들어가자마자 점쟁이들이 막 소리치면서 도망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가장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나가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점쟁이가 딱 한마디를 해주더래요. 새끼네. 네, 그러니까 색을 밝히는 귀신이라고 이 앞전에 우리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끼가 원래 기가 센 귀신이고 원한도 깊어서 한 번 들러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돋았대요. 근데 귀신이 혼자가 아니야. 네. 그 맨 첫 번째로 서 있는 새끼를 손들어 뒤에 길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었대요. 그 점쟁이 눈에는. 그래서 그걸 본 점쟁이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 도망간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뭐 그렇게 자기가 그런 비밀이 있었다. 나 사실 귀신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선생님이 딱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셨대요. 그는 늘 내 곁에 있어. 지금도. 이랬죠. 이 얘기예요. 줄 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특이했던 게 여자 귀신 얘기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귀신도 이렇게 괴롭힘을 한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아, 남자 귀신들 악질 많죠. 네. 네. 그렇게 새끼같이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그분, 그럼 어떻게 평생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 제 동생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제 동생이 맨 처음에 가위를 눌리는 기분이 들다가 어느 순간 몸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다가 몸을 전체로 훑는 느낌이 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동생이 걱정돼요.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그걸 네. 버티고 계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질이잖아요. 예. 옷도 다 벗겨놓고 여기 다 멍들고 와. 네. 미친놈들이지. 이게 귀신이 돼도. 새끼가 왜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 색을 원래 뭐 생전에 색을 밝히는 뭐 그런 인간이거나 아니면 뭐 총각 귀신?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처녀 귀신도 그 중에 있잖아요. 여자도 새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
여자 새끼를 불러가지고 귀접을 한다고. 귀접이 뭔지 아세요?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귀접이 귀신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 미친 거지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단명한대요. 정말 오래 못 산다고. 기를 다 빨리는 건가? 네. 그냥 생기 자체를 빨리는 거니까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귀접이라는 게 꿈을 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냥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왜 스미님이 초반에 우리 첫 회였던가? 예, 그게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 되게 생생한 꿈이었던 네. 거고. 그것도 그렇대요.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 건데 이제 꿈속에서 길이 빨리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진짜 오래 살진 못하긴 하겠다. 예, 오래 못 산대요. 네. 매일매일 그런다고 생각하면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하죠. 네. 그 선생님은 좀 지금은 좀 어떻게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실제 도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계속 뭐 우리 예전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졸고 있는 학생한테 그랬대잖아요. 네 옆에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고. 그것도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런 상상이 되네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네. 교실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네. 하도 귀신들이. 꼬리가 기니까 사람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럼 그 선생님의 오른편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바퀴 돌고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가운데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얘도 쳐다보고 쟤도 네.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근데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귀신을 보는 그 학생 제 후배 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뭔가 좀 달랐어요. 지쳐 보였어요. 그렇죠. 항상 그럴 것 긴장된 같아요. 얼굴이고 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나는 안 보여서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정말 둔한 것 같아, 난. 이거 시달리는 사람들은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 이어서 엄지님이 한번. 다음 슬미님이 아, 하셔야죠, 슬미님이. 순서가.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이렇게 돌았나요? 네. 이건 제가 그동안 막 이렇게 모아놨던 것 중에 갖고 왔는데 이것도 아시는 분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귀신 얘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괴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남자가 중국의 외진 마을로 조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인구 조사를 맡았는데 아주 깊은 산골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조사였어요. 하루에 2번밖에 없다는 버스를 잡아 탔어요. 근데 이 하루에 2번밖에 없다는 버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에 이 사람은 놀랐죠. 근데 6정거장을 가자마자 사람이 거의 꽉 차게 되었어요. 근데 자리가 내 옆에 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옆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버스에 탔습니다. 그 여자는 이 사람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그 사람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건가요? 라고 속삭였어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녀의 얼굴만 계속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여기 식인마을이에요. 당신 곧 잡아먹힐 거예요. 그리고는 어서 버스를 탈출하라는 거였어요. 산골을 달리는 이 버스에서 그 여자와 함께 창문으로 탈출을 했는데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뒤에 버스에서는 어서 쫓아가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버스가 쫓아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숨었는데 너무 빠르게 뛰어서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큰 바위 위에 이 남자는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건 얼핏 들었어요. 이제 혼자 먹을 수 있겠다. 반전이네. 이거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거였는데 귀신. 예, 귀신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들었던 이 이야기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뿐이네. 아, 그래요? 네, 마지막에 딱 그렇죠.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네, 있는 이게 것 같아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어딘가 오리지널이 있겠죠. 무섭다기보다
마지막 이 반전이 처음 봤을 음. 때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뭐 구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음.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다 탈출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식인마을이 네. 네. 진짜 과거에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지금도 있을걸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모르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네. 그 돌아가신 분, 네, 아, 그게 더 돌아가신 싫다, 분의 그런 어떤 그분에 대한 기억, 능력 이거를 있는다고. 그거를 본인들이 음. 취한다. 그 어. 사람들한테는 신성한 의식이네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그게 종교고 삶이니까. 전에 그 왜 지난번에 네. 윈디고라고 사람을 인육을 시작을 해서 식인 때문에 이제 발단이 돼서 괴물화된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막 많이 이야기 떠돌아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시계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 났잖아요. 인육 캡슐. 인육 캡슐. 난 사실 그것도 그래. 그 태반 주사? 네. 나는 그게 맞아요. 그게 그 태반이라는 게 사람 태반 아니에요? 그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탯줄에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난 아이를 낳으면 애기집? 네, 그게 아이가 먹는 그 영양. 예. 네, 원래 그걸 아이가 거기서 예. 먹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예. 그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 크대요. 그 태반이.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난 되게 비위생적일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태반이 뭐 물론 이렇게 애기들이 거기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했으니까 네. 뭔가 영양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어미래 사람 보고 어미라니. 엄마의 네. 그런 뭔가 유전적인 그런 질환 네. 병 이런 관련된 것도 거기 다 그렇겠죠. 네, 그 사람이 포함되어 다 있어가지고 있을 텐데. 잘못하면 병 옮는다고 균도 하더라고요. 그렇고. 네. 균 번식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별론 것 같아요 그런 거. 참 사람 참 잔인해. 그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막 네. 사람 잔인하다니까 진짜 뜬금없는 그냥 몸에 좋은 거 이게 아닌데 네. 이제 누가 이제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빠 그러면서 왜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좋댔어. 문 좀 열어봐.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빠니까 걱정돼. 문에 딱 근데 혹시 몰라 이거 고리를 걸고선 열었어요.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아빠 목을 들고서는 자른 목을 들고 카메라에 대고 있던 거예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네, 얘기예요. 이거 괴담 되게 많이 돌았었죠. 갑자기 잔인하다니까 이런. 다른 버전은 이게 목을 들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해서 안 열어줬더니 네. 그냥 그대로 갔다고. 근데 이랬다 그랬나? 뭐 똑똑한 년 이러고 갔다고. 네.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갑자기 또 이게 범죄물로 또. 네. 아니 시긴 근데 하니까. 맞아요. 그거 근데 제가 예전에 무슨 이야기하려고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기사 있던데요. 엄마가 그 약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들이랑 남편 잡아먹은 이야기. 에?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필리핀인가 어디서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병이 있는데 아들하고 남편을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내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꺼내서 먹었나 봐요. 볶아 먹고 막.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돼지고기인 줄 알았다고. 그거 진짜 기사에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비극이다, 비극. 그쵸. 네. 그분, 그 엄마 제정신 들면 그거 어떻게 견뎌낼 거야.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비극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내가 이어서 좀 비극적인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비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섬찟하다면 섬찟한 거고 좀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남자분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요새 아파트 보면은 이제 좀 동과 동 간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들이 대략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좋아하는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밤에 불 꺼놓고 훔쳐보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여자 집에 남자가 온 거예요. 아, 남자친구가 있구나 하고서는 얘가 그때부터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냥 자기 생활에 이제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안 훔쳐보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술 그냥 베란다에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맥주 캔 마시면서 이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여자 집이 거기서 막 뭔가 그림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싸우는 거죠.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서 보고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이 여자가 베란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숙이고, 근데 여자가 보더니 그냥 웃는 거예요. 웃고서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보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그런 거예요. 죄책감 들고.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그러다가 한 좀 잊혀졌을 때 다시 이제 베란다 나와서 있는데 그 집에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커튼 사이로 해가지고 자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역으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보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혹시 나한테 관심 생겼나? 그럼 지난번에 남자랑 헤어진 건가? 그러다가 또 다음날 됐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보고 있어요. 뭐지? 그 다음날도 또 보고 있어요.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쉬는 날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에 딱 봤는데 그 집이 이제 막 거기에 경찰들이 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 주민들 물어보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매달아서. 그 남자랑 싸우고 나서 남자는 나가버리고 비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목을 매단 채로 죽은 지가 꽤 된 거예요. 이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한 시기에 딱 그때 죽은 거예요. 그 목에 매달린 채 있던 건데 이 남자 집을 향해 있던 거예요. 반전이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볼 때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거죠. 아, 목 매달아서 죽은 시체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매달아 죽으면 근데 혀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혀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고 그게 다 뭐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 분비물.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근육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다 쏟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대소변 이런 걸 다 쏟아내니까. 아니 그 아는 사람이 자기 지인이 그 119 소방 네.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고 화장실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되게 사소한 거. 문 안 열린다고 119 전화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러면서 가긴 가야 되니까 갔죠. 할머니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어떻게 해가지고 딱 땄는데 열고 들어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목 매달아서 자살해 있다고. 자살하셨다고. 그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목 매달은 그 세상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혀가 거의 배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얘도 깜짝 놀랐다고 이분도. 그래서 그게 되게 막 트라우마처럼 막 뇌리에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 할머니도 불쌍하고 할머니 몰랐는데. 맞아. 너무 불쌍하다. 그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자살할 때 내 정신이 아니래잖아요.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살하는 순간에 내 정신이 아닐 수도 있나 봐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게 미약해진 마음을 틈타서 뭔가 귀신이 그러는 게 아닐까요? 자기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목을 메고 있었다. 이런 거. 저는 그리고 그 봤을 때 그 욕실에 샤워기에 목을 매달아서 그 자살하시는 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진짜 안 가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나 군대 있을 때도 내가 들었던 게 신발 군화끈으로 자살을 해요. 군화끈을 그걸 다 풀어서요.
화장실 쪽에다 달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화장실 높이가 그게 안 되니까 주저앉아서 자살해요. 그게 그게 되나? 그러니까요. 주저앉아서 그냥 자기가 죽을 걸 결심하고 그냥 참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참 충격이네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 오랫동안 뭔가에 억눌려서 계속 정신적인 어떤 병 증세가 있어서 그걸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악마나 귀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아까 심신이 예. 약해진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그냥 귀신들이 그래요. 그냥 괴롭히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러진 말자.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네. 심신이 미약할 때 귀신이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네. 챙기세요.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벌써 진짜요?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은 알차게 네.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네. 그쵸?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네. 안녕. 또 봬요.